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정쉽게 전달해드리는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릴 내용은 두 가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고요. 넷플릭스의 공유 계정 구독자 분리, 그리고 클라우드 게임 진출설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왔어요.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3분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은 단순히 발표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콜이라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보여줘요. 우선 수익을 보게 되면 총 매출이 214억 5,400만 달러, 총 이익이 53억 8,200만 달러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37억 달러로 좋아졌어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17.2% 정도 되죠. 주목할 만한 거는 테슬라 셈입니다. 셈이 오랜만에 들어보실 텐데 이렇게 생긴 거죠. 테슬라의 전기 트럭. 이거 언제 나오냐 이야기 많았었는데 드디어 상용화 시키겠다. 그리고 인도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펩시코에 넘기기로 했고요. 12월까지 보내는 걸로 돼 있어요. 내부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두 개가 지금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야, 이거는 뭐 이제 모델 Y라든지 모델 3에 들어있는 가로형 디스플레이 두 대가 양쪽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쾌적해 보입니다. 실내만으로도 진짜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테슬라스럽다. 이걸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트럭을 몰게 될 테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이거 보면은 우리 예전에 이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트럭 몰면서 거칠게 술 한잔 마시면서 가는 모습들 볼 수 있거든요. 이거랑 좀 다른 것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시간의 주가는 5% 정도 빠졌어요. 이게 예상치 밑에치 못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컨퍼런스 콜에 나왔던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됐어요. 50억에서 1000억 정도, 이게 너무 규모가 크긴 합니다만 범위가 다른데 이 정도를 매입할 수도 있다. 내년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거를 좀 이야기했던 거고요. 2022년도 추락 목표치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자체에 대한 비용이 좀 증가했고 공급망 대란이 있어요. 달러의 움직임들도 요즘 오르고 내리는 걸 보게 되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테슬라 차량의 가격이 오른 것도 구매 둔화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나빠진 건 없으니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인데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건 의견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뭐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거니까요. 테슬라 앞으로 더 많은 행보를 보여야 될 텐데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이거예요.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액을 보게 되면은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디자인 바뀌었네요.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이 되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지금 1억이 넘어가는 걸 보면 말 다 했죠.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할게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넷플릭스 얘기예요. 올해 내내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 요금제, 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한 명이 돈을 내고 있고 주변의 친척분들이라든지 가족분들이 같이 쓰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집에서 이제 편하게 보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명에서 결제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설마 그러겠어? 생각했는데 이 설마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또 3분기죠. 이때 콘텐츠 시청 기록 등이 담긴 프로필을 새로운 계정, 하위 계정으로 옮길 수 있는 기능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현재 이제 북미 지역 일부에서는요, 남미 지역 일부에서 남미인가?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요, 이 기능이 시범 중이기는 한데 이 비용이 프로필마다 2.99달러, 4,000원 정도를 내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나는 폰에도 쓰고 있고 태블릿도 쓰고 있고 집에 있는 PC도 쓰고 있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지금 폰으로 보고 있는데 돈 내란 말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모바일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돈을 내신 분이 이제 집에 있는 TV에서 TV는 고정된 IP를 쓸 테니까 여기서 로그인 해놨는데 다른 동네에 계시는 이제 부모님이 또 넷플릭스를 TV에 연결해서 보시는 분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을 내라 이겁니다. 비용이 4,000원 정도니까 이것만 따지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넷플릭스의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손해도 많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얘를 제대로 도입하게 되면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있으면 광고 요금제도 국내에 도입이 되죠. 과연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의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걸 해치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가 되긴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려 아닌 우려를 좀 드리자면 클라우드 게임 진출설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구글의 스타디아 같은 경우에도요, 야심차게 진행했던 서비스를 종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들어온다?
쉽게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게임 시장에 뛰어든다는 얘기를 스타트업 컨퍼런스였던 테크크런치 디스럽트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넷플릭스의 게임 사업을 맡고 있는 본부장이 클라우드 게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럼 넷플릭스에 근데 게임이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넷플릭스 게임이라고 검색해 보시게 되면요 이미 이렇게 많은 게임이 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아스팔트 익스트림, 그리고 뭐 넷플릭스 포인트라든지 임머틀리티, 그리고 인투 더 레드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저도 어떤 게임이 있는지 더 많이 늘어났네 하면서 보다 보니까 할 만한 게임이 없네 싶었는데 이것도 괜찮겠는데? 라는 것들도 보이긴 합니다. 이런 게임들이죠. 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대신에 넷플릭스 쓰시는 분들만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끝까지 유지할 만한 게임이 없다는 게 좀 단점일 겁니다.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오리지널로 만든 영화들이 있다라면 이 영화를 다시 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을 다시 게임으로 만들 수 있고 이 게임에 나왔던 내용들은 웹소설과 웹툰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 여기에 굿즈 판매까지 이런 것들을 더하는 걸 새로운 먹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 때문일 겁니다. 자, 넷플릭스 다시 한번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다시 한번 구독자가 좀 늘었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4분기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또 넷플릭스 열심히 보러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할 만한 게임을 찾았기 때문에 마법공학 아수라장 이거 한번 다운받아서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주말 되세요.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